안녕하세요, 빅토리아입니다. 오늘 3월 달에 나왔었던 기출 인사이트를 보게 될 건데요.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지 저랑 같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은 토플 스피킹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6문제 나오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독립형 2문제, 통합형 4문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자, 그래서 독립형은 여러분 외우면 점수가 잘 나와요. 만점 나올 수 없을 수도 있어. 왜냐면 억양과 발음 때문에. 근데 통합형 문제들도 그렇고 독립형 문제들도 그렇지만 독립형 문제들은 특히나 비밀 문장과 템플릿을 열심히 외워놓으면 고득점에 충분히 가실 수 있고요. 통합형도 3번과 5번 같은 문제들은 컨버세이션이기도 하고 워낙에 비밀 문제가 템플릿 적용이 쉽기 때문에 3번과 5번 문제도 여러분이 굿이 나와주시면 4번, 6번에서 조금 흔들린다 하더라도 그래도 23점에서 26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으니까 1번, 2번, 3번, 5번을 열심히 잘 타겟팅 하셔서 열심히 연습해 주셔야만 하겠죠. 자, 1번부터 6번까지 문제 유형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2번 하면 비교급이구나. 3번 하면 이 변화에 대한 전과 후 비교구나.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가 어떤 문제들 스타일이 나오는지 완전히 간파하시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만 말씀하실 때 간추려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채점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채점 기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좀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질문 올라올 때 특히 인강 보시는 친구들이 선생님 시간 안에 결론 문장 말 못하면 어떡해요? 선생님 시간 안에 말 잘리면 어떡해요? 선생님 이 단어 키워드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 안 들어가면 어떡해요? 막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다 시짤데기 없는 질문들이에요. 자, 왠지 알려드릴게요. 자, 보면 채점 기준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전개예요. 전개, 스토리의 전개, development. 자, 그래서 앞에와 뒤가 서로 논리가 맞게 잘 전개되고 있는가,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잘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가 얘가 문장력이에요. 그러니까 문장력이라는 건 뭐냐 하면 문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단어 사용이 좀 쫀쫀한지, 너무 한국스러운지 콩글리시 단어는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문법과 그 다음에 중요한 키워드가 얼마나 잘 들어가 있는지를 보는 거고요. 마지막 3번째가 얘네 2개를 통틀어보다 더 중요해요. 자, 전달력이에요. 이 전달력은 뭐냐 하면 발음, 자신감, 억양, 끊어있기, 그 다음에 이렇게 목소리의 억양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전달력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차지하는 점수 포션이 예를 들어 한 45%다. 그러면 얘는 거의 55% 가까이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달력이 문장이 쓰레기고 전개가 좀 날티가 나더라도 발음과 억양이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문장에 자신감이 있어. 그러면 마치 맞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전달력 연습이 너무나 중요한데 전달력을 키우시려면 쉐도잉 스피킹이라는 걸 제가 하라고 그렇게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해요. 쉐도잉 스피킹을 하고 나서 정말 억양과 자신감이, 그 다음에 자신감이 있게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데 가장 중요한 연습이 쉐도잉 스피킹 연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쉐도잉 스피킹이 뭔지 모르시면 제가 그 3강짜리로 이제 특강 형식으로 찍어놓은 게 있는데 1강이 무료예요. 그래서 1강을 무료를 보시면 거기에 쉐도잉 스피킹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채점 기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생님 말하다 끊기면 어떡해요? 선생님 이 키워드 안 들어가면 어떡해요? 말하다 끊겨도 내가 말한 것 자체가 좋으면 점수를 고득점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저 이 키워드 안 들어가면 어떡해요? 이 키워드 아니더라도 다른 식으로 얘기해서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달만 한다면, 자신감 넘치게 들리도록 전달만 한다면 고득점 충분히 가능하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득점은 문장 자체가 단순하고 짧아야 내가 전달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내가 자신감이 넘치면서 차분하게 얘기를 하려면, 자신감 넘치면서 크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막 날아다니면서 자신감 넘치다는 게 목소리만 큰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차분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또렷하게 이렇게 찍어주는 것들, 이것이 전달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차분하면서 자신감 넘치게 말하려면 문장이 복잡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뭘 연습하죠? 비밀 문장과 템플릿과 그 다음에 매일매일 샘플 답안 나온 것들을 전부 다 내 걸로 만들어야, 그래야 문장이 짧고 단순하고 자신감 있는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 2가지가 기본적으로 잘 되고 논리적으로 순서대로 말한다면 이제 만점까지 가는 거고, 논리가 조금 떨어져. 근데 자신감 되게 넘치고 문장이 좀 괜찮아. 초등학교 1기 수준의 문장이야. 그러면 한 19점에서 23점까지는 충분히 가실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독립형부터 볼게요. 제가 그렇게 독립형 문제가 여러분 외워놓은 것만 비밀 문장만 잘 외우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빅토리아 비밀 문장이 도대체 뭔지 혹시 제 수업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빅토리아 비밀 문장을 왜 외우냐면 진실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는 이유는 진실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빠르게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죠. 그치? 자,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려면 영어 학원을 한 3년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 살아야 돼. 자, 근데 기본적으로 토플 스피킹에 쓰일 수 있는 키워드들이 되게 있어요. 그 중에 4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인강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이렇게 4가지만 정리를 일단 해드리자면 다양한 사람과의 만남과 이렇게 활동을 통하면 경험이 쌓이면 시야가 넓어지고 인맥이 형성이 더 많이 된다. 이게 메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일을 통하면 동기부여를 받아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게 2번째 비밀 문장이고요. 3번째 비밀 문장은 스트레스 관련된 거. 하나는 경쟁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하고 하나는 학비 문제가 여기에서 관련돼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째는 컬투쇼라고 정말 리스닝 내지는 정말 정말 문장에서 할 말이 없을 때, 야 진짜 이 문제는 어떻게 불가능하다,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 요럴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컬투쇼라는 그 비밀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말은 하고 있는데 포인트 별로 없고 굉장히 길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이 질문 딱 봤을 때 3초 브레인스토밍 가능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질문을 봤을 때 3초 안에 브레인스토밍이 안 되면 말하기 굉장히 불편해져요. 15초밖에 준비 시간을 안 주기 때문에. 자, 그럼 볼게요. 이거 보겠습니다. 자, 지난달 3월 달에 나왔었던 문제 유형이세요. 1번 문제세요. 자, universities should provide students, should improve students' life. 자, 학교가 if your university wants to improve students' lives, 학생들의 lives를 복수해야 되는데 improve 시키려면 학교들이 뭘 해야 되느냐? 어떤 거를 바꿔야 되느냐? 자, number 1, cafeteria. 2번째, swimming pool. 그 다음에 3번째, dormitory. 자, 기숙사와 스위밍풀과 캐프테리아가 있는 식당이 있는데 셋 중에 뭘 바꿔야 될까요? 뭘 바꿔도 답은 똑같아요. 자, 왜? 빅토리아 비밀 문장 4개밖에 없으니까. 자, 볼게요. 자, 학교들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저는 기숙사라고 선택해 놓을게요. 자, 기숙사. 왜? 기숙사가 좋아지면 동기부여 비밀 문장에서 뭐만 떼면 되냐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다. 이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학업에 집중하면 결과가 좋을 것이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 거기다가 활용하시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이유. 자, 그럼 2번째 이유는요. 자, 이런 문제들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 하면 굉장히 헐뜯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 80 플러스 수업을 들으신 적이 있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90 플러스도 마찬가지세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 하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일 거야. 이 문장 되게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운동이 아니라 기숙사니까 만약에 기숙사가 좋지 않으면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 경쟁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이 문장이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스위밍풀이라고 했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될까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겠죠, 이번에는.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또 2번째는 뭐예요? 다 같이 다른 친구들과 운동을 하면서 인간관계가 넓어질 수 있다.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뭘 선택하든지 다 비밀 문장에 끼워 넣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같은 날 2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하기에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어떻게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인상으로 알 수 있다.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좀 흐른 후에 그 사람을 정말 알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엔 참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만약에 긴 시간 후라고 얘기했다고 칠게요. 자, 긴 시간이 흘러야 정말 이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맞다. 왜냐하면 많은 경험이 쌓여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 우리 왜 많은 경험을 쌓으면 시야가 넓어진다고 했었잖아요. 시야가 넓어진다는 그 문장에다가 조금 변형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Learn about different things and gain valuable experiences. 그러면 broaden perspective인데 broaden perspective 대신에 learn more about the person, get to know more about the person. 이렇게 키워드를 조금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2번째. 만약에 정말 이거를 선택했다 한다면 저는 또 변형을 해야 될 수밖에 없죠. 자, 스트레스를 받는 사회라서 처음 만났을 때 그날 정말 he could have a bad day, you know? 그래서 정말 그날 뭔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당연히 첫 인상이 안 좋겠죠.
자, 이렇게 문장을 만드는 건 굉장히 부담스럽고 너무 번역이 많아지죠. 그래서 요럴 때 컬투쇼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컬투쇼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 내가 뭐 운전하고 무슨 뭐 할 때 무슨 라디오를 들었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더라. 근데 내 생각에는 반대하거든. 왜냐하면 하면서 비밀 문장을 뭐 하나 정도만 집어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90 플러스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90 플러스 이상에서 제가 제공하는 문장이에요. 컬투쇼 문장. 그래서 긴 시간 후에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알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맨 마지막에 한 문장만 집어넣으시면 돼요. 컬투쇼 쫙 얘기하고. 괜찮으세요? 자, 일단 넘어갈게요. 비밀문장은 모르면 대충 이 여자가 무슨 얘기 하는 건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험 문제인데요. 1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where would you take your students to? 자, 만약에 여러분이 say you are tutor at 무슨 school, 무슨 스쿨에서 여러분이 튜터예요. 근데 학생들을 데리고 어디 가야 돼. field trip 가야 돼. 자, 어디 가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 아까 1번 문제도 그렇고 셋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들이 스타일이 많이 나오죠. 1번 문제는 최상급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공된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거나 아니면 당신 생각엔 뭐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보통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셋 중에 하나 나오는 거 라이팅스럽지만 이런 문제들 자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학교 어디 가시겠어요? 애들 데리고. 자, Science Museum, Local Farm, or Theater Performance. Local Farm, Theater Performance, Science Museum. 어디 갈까요? 사이언스 뮤지엄도 괜찮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entertainment activities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하겠어요. theatrical performances 내지는 theater performance. 자, 왜요? 아까 네 가지 중에 뭘 넣을 수 있을까요? 시야가 넓어질 거고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겠죠. entertainment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라고 연결을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문제. agree, disagree. 자, 학점을 빨리 채우기 위해서 크레딧을 빨리 채우기 위해서 한꺼번에 많은 수업들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18개 크레딧을 뭐 보통은 허락 굳이 따로 받지 않고서도 들을 수 있는데 뭐 24개까지 수업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한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엔 이것도 말하기 되게 불편해져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컬투쇼를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지난주에 컬투쇼라는 되게 유명한 라디오 프로그램 들었었는데 거기서 뭐뭐가 있었어. 근데 거기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 학점을 빨리 채우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많은 수업을 들으면 안 된다 그랬어. 근데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왜냐하면 방금 제가 거의 한 15초쯤 떠들고 있었을걸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러분 거의 한 30초 넘게 떠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쫙 자연스럽게 지금 막 맞는 것처럼 얘기하시고 맨 끝에다가 아니야 내 생각에 이게 나. 왜냐하면 나는 투이션을 벌어야 되는 가난한 학생이기 때문에 빨리 채워서 빨리 졸업할 수 있으면 좋겠어 라고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이 컬투쇼라는 이 문장이 굉장히 자주 쓰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계속 갈게요. 독립형 문제. 자, 1번 문제입니다. How was it when you went to school for the first time? Did you like it or not? Why? 야, 이런 질문들 이제 고통스럽죠. 자, 생각보다 이 문제가 1번 문제가 되게 여러분 학생들이 다 좀 힘들어했었던 문제였는데요. 여러분 처음 학교 갔을 때 어떠셨나요? 좋으셨어요? 나쁘셨어요? 이 문제예요. 자, 처음 학교 갔을 때라는 거는 아마도 초등학교를 얘기하거나 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너 초등학교 때 뭐 처음 학교 갔을 때 어땠니? 이런 거. 자,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토픽 문장. When I went to school for the first time, I liked it. 하면 되겠죠. 처음에 대학교 갔을 때 굉장히 좋았어. 토픽 문장 말씀하실 때 너무 부들부들 떨지 마시고 질문 나와 있었던 거 그대로 활용하시면 돼요. 자, 왜 좋았다고 할까요? 여러분 제 수업을 들으셨으면 영어 캠프 얘기가 빠질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영어 캠프를 갔다고 얘기하죠. 지금 이건 옛날 나의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시제가 과거동사니까. 자, 그래서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나 grade school 때, elementary school 때 나 I went on an English camp 갔었어. 그래서 영어 캠프 가서 뭐 했는데요? 시야가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과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미국으로 필드트립을 갔으니까 영어 캠프로. 그래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다. 이 정도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신에 템플릿 외우실 때 제가 스트레스 얘기를 people today live in a competitive world 하면서 경쟁사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문장 좀 빼고 이거 왜 옛날 얘기니까 요즘 사람들이 경쟁사회에 살고 있다는 얘기는 굳이 안 들어가도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때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어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야 넓어졌다. 그 다음에 영어 캠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다. 당시에.
자, 두 번째 문제. 요거 엄청 쉬웠죠? 자, work independently 아니면 work with others. 여러분이 일하실 때, 작업 뭔가 일하실 때 혼자서 스스로 일하는 거 선호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거 선호하십니까? 우리 뭐 선호할까요? 당연히 토플 스피킹은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해야죠. 왜요? 왜냐하면 서로 동기부여를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더 자기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하면서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되게 좋다. 이런 것도 되게 괜찮고요. 대신에 여러분 첫 번째 문제에서 시야 얘기를 했었죠. 그럼 여기서도 시야 문제가 만약에 답이 나와.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잖아요. 요럴 때에는 이런 것들 집어 넣어주세요. 혹시 노트책 하실 수 있으면 적어주세요. Like I said in the previous question. 이전 문제에서 내가 얘기했다시피 나는 뭐뭐를 통해서 시야를 넓힐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라고 한다? 불편하면 안 불편하셔도 괜찮아요. 26점까지는 그냥 외웠었던 거 똑같이 1번하고 2번하고 얘기하셔도 큰 문제 되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얘기하면. 근데 만약에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신다면 Like I said in the previous question. 다시, like I said in the previous question, I will be able to expand broaden my perspective. 이러면서 이제 시야 넓어지는 거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독립형 문제를 쭉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통합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통합형 문제들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또 이제 4번하고 6번 문제죠. 그래서 4번하고 6번 문제 키워드들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4번은 뭐였었냐면 bet hedging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bet hedging이 뭐냐면 혹독한 환경에서 식물들이 씨앗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대요. 그리고 그 중에 지금 올해 쓸 거 몇 개 빨리 이제 플랜팅을 하고 다른 데 나중에 쓸 거를 그냥 저장을 해놓는데요. 되게 신기하죠? 네. 자, 그래서 만약에 모든 seeds가 다 sprout 피어난다면 이제 되게 다 건조해서 죽어버릴 수 있잖아요. 만약에 사막에 사는 애들은. 그래서 좀 남겨놓는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예시로서 peppergrass가 나왔어요. 바이올로지 문제가 나오면 4번에서 6번에서는 바이올로지 문제가 당연히 안 나옵니다. 네, 그래서 4번 문제에서 바이올로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비밀 문장에서 바이올로지 문장 외워놨었던 것들 여기다가 적용해 주시면 돼요. 자, 볼게요. peppergrass는 desert에 산대요. 이거 desert라고 읽으면 안 돼. desert가 아니라 desert. 그죠? 발음 한번 해볼까요? desert. 자, 그래서 얘가 desert에 사는데 비가 충분하지 않죠? 그래서 there's not enough rain. 자, 그래서 only sprout some seeds, not everything. 그러고 나서 leaving the rest, 그냥 놔두는 거예요. leaving the rest for next year. 다른 애들은 내년을 위해서 남겨둔다. 그렇지 않으면 다 어떻게 되는데요? get dried and die. 그죠? 죽을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 여러분 기억하세요.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 현상은 무엇 때문이야 라고 바이올로지 문제가 나오면 현상에 대한 설명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6번 볼게요. 여러분 이날 시험 보셨던 분들이요 아마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4번도 6번도 둘 다 스토리형의 문제였어요. 보통 6번 문제는 특징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한 5% 정도가 4번 문제 같은 스토리 라인의 문제들이 나와요. 요날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어. 볼게요. 6번 문제가 Make audience remember name of the product better.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audience가 내지는 커스터머들이 물건에 대해서 더 잘 기억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래서 예시는 quick clean이라는 물건에 대해서 얘기한대요. 이게 저의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를 잘 팔려면 잘 기억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Show the product over and over again. 계속해서 repeatedly, 그죠? over and over again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면 and have narrator call the name over and over again. 내지는 repeatedly.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고 계속해서 물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광고에서. 자, 그러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purchase 무엇을 something that sounds familiar. 조금 더 친숙한 이름을 가졌거나 친숙하게 느껴지는 물건들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더 사기 때문에. 이거 발음 한번 해볼게요. purchase. 이거 purchase라고 읽으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familiar.
familiar. 그래서 중간에 강조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amiliar name을 가지고 있고 familiar한 느낌을 주는 물건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show the product over and over again. over 아니고 over예요. over. 발음 주의해 주세요. 그다음에 have narrator call the name of the product over and over again or repeatedly. 네, 이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4번 문제 기억하세요. 바이올로지 문제가 나올 때에는 6번에서 바이올로지 문제가 나오지 않고 비즈니스 관련된 문제들이 6번에서 바이올로지 문제 다음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비즈니스 관련된 문제들 나올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네 번째 문제에서 이튿날 또 무슨 문제가 나왔었냐면 negative bias라고 뭐 이런 토픽이 있었나 봐요. 자, 이 negative bias는 뭐냐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것을 더 부정적인 characteristic을 긍정적인 것보다 더 잘 기억한대요. 그래서 누군가 일을 되게 잘해. 누군가 일을 되게 잘하는데 이 사람이 항상 diligent하고 항상 get on time 하고 막 일도 되게 잘하는데 문제는 템퍼가 안 좋아. 예, 성질이 있어. 그래서 갑자기 막 빡 돌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 템포가 있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하는 거가 다 까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누군가가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일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프로모션을 받을 때 보스가 다른 사람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야, 얘 어때? 그래, 빅토리아 어때? 근데 빅토리아가 템포가 장난이 아니야. 일 되게 열심히 잘하는데.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얘는 프로모션을 받는 찬스가 줄어든다라는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거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보다는 좀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좀 더 포커스를 줘서 더 잘 기억한다라는 얘기가 4번에 나왔어요. 자, 4번 문제처럼 지금 오날 나왔었던 문제가 가장 이상적인 6번 문제와 4번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4번 문제는 보통 심리학이나 사회학 관련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6번 문제 당연히 4번에서 바이올로지 문제 안 나왔기 때문에 6번 문제에서 바이올로지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올로지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내용 볼게요. Two advantages. 자, 발음 한번 해볼까요? 장점. advantages. 그래서 장점 문제가 나왔었는데 invasive plants. 그래서 너무 이렇게 환경을 다 이렇게 invasive하게 잠식시키는 이런 식물들을 어떻게 하면 컨트롤할 것인지. 근데 케미컬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biological method를 사용해서. 자,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이제 잘 자연 친환경적으로 사용해서 어떻게 얘네들을 컨트롤할 것인지에 대한 두 가지 장점이 나왔었어요. 자, 이거 발음 한번 해볼게요. biological. 자, logical이라는 단어 뒤에 붙어 있으면 여기에 반드시 강세를 줘요. 그래서 biological, technological, 뭐 무슨 logical 항상 똑같아요. ecological, 그죠? 자,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장점은 무엇이냐면 케미컬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less harmful to the habitat. 그래서 환경에 훨씬 더 덜 해를 끼친대요. 자, 예를 들어서 insects를 사용하게 된대요. 그래서 insects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히 얘네들이 뭐 케미컬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환경에 좋겠죠? 자, 두 번째. 더 저렴하대요. 케미컬을 쓰는 것보다. 왜? 자, 예를 들어서 미국에 굉장히 풀이 너무 많이 자라는 데가 있었대요. 그래서 얘네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Beetles의 넘버를 그냥 막 그렇게 많은 비리즈가 필요하지 않았고요. 인섹트의 이름이죠. 무당벌레 정도가 되나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저 벌레를 소수의 벌레만 갖다 놨는데 얘네들이 거기서 이제 번식을 하면서 훨씬 더 케미컬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얘를요, 우리나라에서는 샵버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샵버튼. 안 돼. 전화해서 저거 샵으로 읽지 않아요. 저거 두 가지로 읽는데요. 얘를 넘버라고 읽어요. number. number of beetles. 그 다음에 넘버가 아니고 전화기에 쓸 때는 얘는 파운드라고 해요. 파운드 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미국에 가가지고 살아. 근데 뭔가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뭐 해야 돼. 그러면 거기 그 녹음기에서 please press pound라고 할 거예요. 그럼 파운드가 뭐지? 이러지 말고 얘는 샵 버튼이. 우리나라 사람들 음악 되게 잘하나 봐. 얘를 샵 버튼이라고 그래. 그러지? 뭐 아무튼. 그래서 쟤를 넘버 아니면 파운드라고 읽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요 문제, 4번 문제. 0단계 스타트 책에서 나왔었던 문제가 시험에 떡하니 나왔어. 너무 잘 돼서, 그지? 자, 그래서 cyclic population change라는 토픽이 나왔었어요. 자, 이건 뭐냐 하면, 주기적으로 생물의 population이 알아서 컨트롤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스의 숫자가 너무 많아져. 그러면 얘네들이 많아지면 wolves들이 얘를 잡아먹고 사니까 먹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얘를 많이 잡아먹어서 얘도 파퓰레이션이 늘어나. 근데 얘네는 또 잡혀먹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 파퓰레이션은 또 줄어들겠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또 wolves는 어떻게 돼요? 또 population 줄어들어. 이러면서 계속 쳇바퀴를 돈다. 이게 cyclic population change였어요. 네, 자 발음 한번 해볼게요. cyclic이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요. cyclic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발음해볼게요. cyclic population change. cyclic population change. 자, 그래서 한 번 나왔었던 문제가 이렇게 다시 나오는 거를 후기 탄다고 하는데 우리 영단기 스타트 책이나 뭐 기본서 책이나 이제 곧 나올 실전책 제가 썼는데요. 전부 다 후기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나올 시험 문제에 아마 또 나올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도 있을 겁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 6번째 문제에 있는 contingency plan이라고 나와 있죠. contingency는 뭐냐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second plan을 가지고 있는 거죠. 혹시나 모를 무슨 일에 대해서.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어떻게 contingency plan을 만드냐면 어떻게 딜을 하냐면 deal with the problem directly. 만약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 나도 모르게 expect 하지 못했던.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제 dealing을 하는 거예요.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예를 들어서 lack of snowfall. 만약에 스키를 타는 이제 회사가 있어요. 이제 스키 뭐 이렇게 타는 회사가 있는데 스키를 타는 회사가 아니라 스키 이제 리조트의 회사인 거예요. 스키를 타는 회사가 뭐야? 미쳤나 봐. 자, 그래서 스키 리조트가 있는데 너무 눈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눈이 너무 안 오면 어떻게 하면 돼? Purchase snow cannons. 여러분, snow cannon은 뭐냐면요. 원래 cannon이란 단어 자체는 대포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대포. 자, 그래서 인공 눈을 만드는 기계를 snow cannons라고 해요. 그래서 purchase snow cannons 하면서 이제 이거에 대비하는 거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아까 그 리조트, 스키 리조트가 어떻게 또 딜할 수 있어요? 컨텐션 플랜을 어떻게 가져와야 돼요? Communicate with public. communicate with public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커스터머들한테. 어떻게? notify customers that experiencing snowfall shortage. 만약에 snowfall이 되게 부족해.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고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그 커스터머들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하면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처법, 만일의 사태에 대처하는 대처법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4번 문제에서 바이올로지 문제가 나오니까 당연히 6번 문제에서는 비즈니스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었네요. 오늘 이번에는. 자, 그래서 4번과 6번 그 두 문제 중에 한 번은 반드시 바이올로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바이올로지 비밀 문장 열심히 외워주셔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이번 3월 달의 시험 문제는요. 난이도로 보자면 10점 만점이면 어려운 게 10점이라면 한 7점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7.8점 정도. 왜냐하면 이게 6번 문제가 이렇게 두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 게 원래 일반적인 건데 아까 봤었던 것처럼 스토리형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4번 문제에 바이올로지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또 많았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월 달을 예측을 해보자면 4월 달에는 좀 더 플레인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독립형은 여러분 하셨다시피 계속해서 그 장단점 문제들 이번에 계속 세 가지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1, 2월 달에 혹시 강의를 보실 수 있다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 2월 달에는 그 장단점 문제들이 꽤나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장단점 문제들을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4월 달에도 여러분 시험 잘 보시기 바랍니다.